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건희입니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과 간섭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해방 후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남북은 이를 위해 서로 정반대의 접근을 취했습니다. 북한은 소위 주체를 모토로 홀로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강대국사의 등거리 외교를 펼치며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북한이 고립되고 헐벗고 굶주리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동맹이었습니다. 한반도 지역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세력인 미국과 동맹을 맺어 이를 토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이야말로 이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한미 동맹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대여 관계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결코 편안하게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70여 년간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선언한 적도 있었고, 과거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렵사리 서로의 정책을 조정해 가면서 여러 도전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미국을 맞이하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한미 공동의 이익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간 경제 통상과 투자 확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260만 재미 한인사회 역할 평가, 한미 간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조선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명시하여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양국 정상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방향성에 관해서 특정된 것이 없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참인데, 미일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에서 정상 레벨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또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활용하겠다고 미일 정상이 천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지레 걱정하는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대행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행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 요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에 문제는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출범하자마자 이틀 후에 루비오 국무장관과 제가 통화를 했고, 그 통화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 또 한미 동맹의 굳건함,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바 있고, 그것이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정상 레벨에서 재확인되기 되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대응 체제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네.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정상 외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라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대응 체제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는 또 저에게 기회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일각에서는 또 많은 한국 관계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지금 걸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또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국내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행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고 벌써 8번째니까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저는 고정 멤버로 경제 문제에 관한 간담회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비 태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제가 빠진 거 하나가 있는데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가 그렇게 분명히 한미일 협력 문제와 함께 재확인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일본과 미국 장관 레벨에서 외교적인 정지 작업을 한 결과도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 방위비와 대미 투자를 늘리고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가지 외교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도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합니다만은 지금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아이템을 선정하고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국민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납득하실 수 있게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업인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향후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협력할 산업으로서 거론한 것이 조선업이고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조선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MRO라고 해서 보수 유지 장비 측면에서 우리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역량을 발휘해서 한미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분야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수원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끌었던 지적권 문제를 지난번에 다 해결을 했고 또 한미 간 정부 간 차원에서 양해 각서도 체결해서 수출 통제에 관한 협력 각서도 체결한 아주 튼튼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아마 원자력 산업도 전략적으로 함께 한미 양국이 세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또 AI, 퀀텀 컴퓨팅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도 착실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도 더 강화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쳐서 정상 외교가 재개되는 순간에 바로 미국하고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관님? 네. 트럼프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통화도 지금 시간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화가 성사된다면 그런 개괄적인 논의가 정상 레벨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2월 중순에는 우리 기업 업계에서 CEO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미 투자사일단이 파견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민과 관이 합쳐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관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관세는 우리 당장 민생 경제 차원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관세 폭탄에 관해서 뭔가 우리가 안전지대를 만드는 단기적이고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 하면 일단 우리가 수출 품목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확보하는 노력, 그다음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외교적 빌미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기 대책을 다 합쳐서 좀 관세 폭탄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이 주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기술력 격차를 확보하고 또 확대하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수출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그런 안전지대라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그런 걸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제도 환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 특별법 같은 입법이 제때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그 무역 수지 적자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관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FTA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우리가 흑자를 많이 누리는 나라 중에 7위의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세를 무기로 한 그런 무역 규제 조치에 우리가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타겟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왔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처음으로 나온 건데 그것은 우리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자동차는 뭐 우리 대미 수출 1위 품목이고 또 철강도 중요한 품목이고 그래서 지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 부과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기업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 채널이라든가 이런 건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뭐 경제부처 중심으로 하고 산업부 또 기재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교부도 지금 미국에 진출한 그런 여러 가지 대기업들을 상대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저도 뭐 1, 2주 전에 그 CEO들을 저녁 관저 만찬에 모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긴밀히 정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 정부적 차원에서 민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을 우리 편으로 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와 함께 외교부도 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작년 2월에 방미했을 때도 미국 상위 대표들 한 20여 명하고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었고 아마 제가 앞으로 방미하게 되면은 또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경제관계 주요 인사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든가 방위 분담 증대 뭐 이런 문제들을 미국이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막 얘기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윤상현 의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기되지 않은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꺼내서 주목받는 것은 별로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가 여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분명히 잘 설명해 주시면 안심을 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논의들이 또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내 우리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곧 우리 20대 기업이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통 창구를 넓히고 정부의 경제협력론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부 측과 긴밀한 소통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민들께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초부터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으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민관이 소통하면서 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그 패키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게 조금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경협 패키지들을 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차원에서 민간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메시지는 어떤 것이어야 하고 또 정부 채널에서 전달할 메시지는 어떤 게 하는지 메시지 관리하는 것도 계속 소통해 왔고, 엊그제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연인 이틀 만나서 그렇게 대미 사절단이 갈 때 패키지에 담길 내용 그리고 전달될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다듬었고, 또 정상 간 통화가 되거나 제가 곧 아마 미넨 안보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아마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경제 현안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가능한 기회를 다 활용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260만의 우리 재미 한인 사회에서 이것의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이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나 제 공안에 무슨 접수된 피해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것은 무국적 한인 입양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강경한 이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미 의회 내 입법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동향으로 알고 계십니까? 2015년부터 아마 입양인의 그 시민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미 상하원 의원들 중심으로 입양인 시민권 법이라는 그 법안이 매 회기마다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해서 다 회기마다 폐기된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이번 회기에도 다시 제안이 될 텐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민 문제가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행정부 출범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 쓰고 주미대사관에서도 적극 그런 의원들을 접촉해서 지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회, 정부, 기업, 학계, 사회단체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합쳐서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토털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하고 또 한미 양국이 호혜적 관계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된다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지속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이렇게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는 특히 초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삼국 협력 지속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 나가는 게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이게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국내외 의구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이다, 국방참사다 이렇게 표명하고 대만 문제 왜 관여하냐, 중국에는 그냥 셋이하면 된다,
이런 과거의 말들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둘째,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민주당이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우리가 민주당이 보여준다면 초당적으로 우리가 그 트럼프 행정부를 대응해 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우리 국민은 도전을 맞을 때마다 함께 뭉쳐서 극복해 나간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2기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다음에 노심초사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서 단합해 대처해 나간다면 이 모든 것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